안녕하세요. 서영진 작가입니다. 내 혁명은 메모에서 시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브레인 메모법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간략하게 또 설명해드리고 특별히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설교나 이럴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CI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좀 시작할게요. Brain Computer Interface,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가장 기술 개발이 많이 되는 곳 쪽이 이제 뇌과학에서 이제 뇌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뇌와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컴퓨터와 뇌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 책을 쓰는 가운데 뉴럴링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한 남자가 이제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텔레파시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텔레파시랑 이름만 똑같은 거고 실제로 텔레파시는 아니고요. 이 텔레파시를 착용한, 그러니까 머리 이제 수술한 남자가 이제 있었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제가 책을 거의 쓸 때쯤 그 남자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놀런드 아르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손발을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뇌를 가지고만 어떻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발표가 됐어요.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고 일상생활에서 뉴럴링크는 아주 개발이 잘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 또 안 돼서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뉴럴링크에서 텔레파시 BCI 칩을 사용하는 이 기술, 근데 이거를 뭐 사람들마다 조금 여러 개로 바꾸는데, 이제 뇌의 침습, 그러니까 이 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에 이 기술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술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이제 올라간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래서 이 칩, 즉 텔레파시 칩은 이게 수명이 닿을 경우에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뇌랑 연결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는 뇌를 특별히 이제 다시 한번 이 칩을 꺼냈다 뺐다 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한번 뇌에 집어넣으면 뇌에서 사라지게끔 하면서 어떤 위험성이 없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CI든 아니면 뇌과학이든 뇌공학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들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만 쓸 수 있고, 그럼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바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이 뇌가 바뀌려면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바뀌고 싶다.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제 책을 읽는 경우도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뇌과학에서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뇌는 이 플라스틱 같은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쪽으로 뇌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인터넷에서 좋은 그림을 찾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을 배운다거나 할 때 이 뇌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신경이 생성이 돼서 이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걸 시냅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안에, 이 신경세포 제일 끝에 이제 시냅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는 또 다른 신경세포랑 연결되면 이것들이 확장돼서 결국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그쪽으로 발전한다. 이걸 신경가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뇌과학에서 뭐 BCI든 뇌과학에서 얘기했을 때 어떠한 뭐
기술들을 아니 혹은 칩을 이제 머리에 인식했을 때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경 가소성은 뇌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뇌는 확장될 수 있거나 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를 좋은 방식으로 쓰는 방법.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쓰면은 뇌과학에서 했던 윤리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개발에 충실할 수 있는 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비용도 적게 들고 윤리적 문제도 크게 들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그걸 바로 메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킹스맨에서 나왔던 말을 조금 제가 해서 매너맥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너맥스맨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메모 메이크 미라클이라고 해서 메모가 결국 미라클 기적을 만듭니다. 신경 가소성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 그리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계속 갖게 되면 이거는 결국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기적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메모 메이크 미라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일단은 그림은 제가 그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봤던 책들 중에서 좀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책 한 권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메모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제 기억, 추억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메모리라고 할 때 이 기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책 한 권을 기억을 하면 이 책 한 권을 세 가지의 핵심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빨간색으로 핵심 매우 중요 빨간색으로 했어요. 제가 한번 표시할게요. 즉 여기가 원 포인트 한 문장 혹은 표지나 이런 거에 하나의 그림을 하고 거기에는 밑에는 세 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3대지가 되겠죠. 세 개의 문장으로. 근데 결국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원 포인트랑 그다음에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실제로 한 여러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책을 볼 때는 감각 기억으로 쑥 지나가거든요. 단기 기억화되고. 근데 이 색깔 개념으로 층위를 두면은 여기에서는 단기 감각 기억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이 장기 기억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 포인트, 그다음에 세 개 핵심 문장, 이제 나머지 따라온다라는 게 제 책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마인드맵도 마찬가지예요. 마인드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요 큰 그림을 저는 생각의 피라미드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생각의 피라미드. 이 생각의 피라미드 원 포인트 3 메시지. 그게 낫겠죠? 네, 원 포인트 3 메시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책 한 권을 무조건 읽으셨을 때 이 책의 내용은 한 문장, 한 단어를 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원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게 3 메시지, 3개 핵심 문장. 나머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마인드맵 그리고 생각의 피라미드 그리고 코넬로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여요. 코넬로토 관련된 거는 이제 제 책에 나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설교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갖고 있는 이 메모의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OSMU예요. One Source Multi Use.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혹은 어떤 소스를 여러 개 동시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이야기, 좋은 그림을 했을 때 이걸 영상도 시켜보고 이걸 가지고 뭐 전 책도 쓰고 블로그에도 써보고 설교에도 써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예화가 있을 때 이 예화를 설교 때도 써보고 또 설교의 그 글을 블로그나 이렇게 그리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OSMU예요. 우리 뭐 예를 들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하나의 어떤 원 소스를 가지고 각 상황에 맞게끔. 요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문 하나를 정하세요. 이 본문을요, 뭐 새벽 기도 때도 써보고, 금요 기도도 써보고, 주일에도 써보는 거예요. 물론 사실 대부분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뭐 아이들 사역도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설교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각각 본문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본문을 하나를 대략적인 설교문을 쓴 다음에 이 설교문에서 하나는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금요 기도, 금요 기도했나? 하여튼 거기 또 쓰고, 또 하나는 아이들 설교했다, 이렇게 각각 썼거든요. 이러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설교를 꼼꼼하게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때는 왜 그러냐면 각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일단 대략적인 개요를 잡고,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위치에 따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와 설교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까지는 설교문에 꼼꼼해야 되는데, 이 설교문 는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는 매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설교 포맷을 딱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림 메모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림 메모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할 때 그림을 넣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거나 담임 목사님들은 PPT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 PPT를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1차로 설교문을 다 쓰고 거기에 따른 PPT를 만들어요. 근데 이 PPT를 만들 때 그림을 넣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이걸 핵심적으로 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뭐 배경화면이든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설교 전체를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어떻게 잘하느냐, 꼼꼼하게 그냥 설교 어떤 성경 본문만 쓰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꼭 거기다 그림을 하나 연관된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이것도 제 책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사람이 자신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는 자기 걸 봐야 돼요. 뭐 목사님들마다 이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꼭 찍고 올리면서 편집하면서도 보지만, 편집 외에 이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지만 편집하고 나서도 계속 봐요. 왜냐면 이거 보면은 어떤 목소리나 어떤 목소리 톤이나 제가 표현하는 방식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과하다, 혹은 요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요거는 훨씬 더 내가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문을 쓰실 때 한 번에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단계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개의 직업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설교를 틈틈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1번은 대략적으로 일단 설교 본문을 잡고 무조건 그냥 이제 3개의 개요를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간다가 아니라 처음에 그냥 그렇게 약간 스케치 메모처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월요일날 메모 대략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일 동안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토요일날 최종 완성된 메모처럼, 즉 설교문 완성 쓰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것도 방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뭐 몇 개월이나 아니면 뭐 1년치 설교문을 이제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뭐 난 책 한 권을 해야 되겠다. 그럼 책 한 권을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좋은 주석책에서 설교 이렇게 개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본문대로 쭉 한 52줄 나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목도 그냥 눈으로 쓱 읽어보면서 제목이랑 3대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에 해당하면 미리 나눠놨던 걸 그때 다시 보고 한번 손질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그럼 그때 한번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실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요걸 최종을 때 저 디벨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용이랑 또 주일 설교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방법을 찾는 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책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목사님들도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회사를 초년생들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에도 다 쓸 수 있게 좀 간략하게 썼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조금 설교자들한테 특화시켜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학생용이나 회사용으로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공작서 서영진 유튜브 꼭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